37.1도. 조금 전에 관측된 서울 기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7월 초로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아니 그냥 덥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구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네. 어제 이제 구미에서 현장 노동하면서 일하고 있었던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후 4시 40분쯤 이 2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지금 구미 낮 기온이 37.2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망한 노동자가 체온을 재보니까 40.2도로 나타난 거예요. 40.2 도요? 그러니까 사인이 아마 열사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그 이슈도 있었어요. 네. 보면은 한 산악회원이 이제 전북에서 산을 오르다가 이분이 사라졌어요. 50대 남성이. 찾아보니까 이분도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가보니까 수색로에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분도 체온을 재보니까 40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역시 이것도 그 열사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종국 평론가 사실 체온 40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응급실에 달려가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고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38도만 되더라도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40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지금 습도 때문에 더욱더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80% 훌쩍 넘어서 하루 종일 70% 압박을 오고 갔는데요. 10% 오를 때마다 체감 온도가 1도씩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면 어마어마하게 그렇네요. 지금 체온이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사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40도 이상 오를 때 열사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실 회복하기 힘든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열사병을 혹시나 만나게 되면 신속한 그러니까 체온 하강을 시켜야 된다. 즉 그늘에 두고 그다음에 옷을 좀 벗긴 다음에 부채질을 하거나 물을 뿌리면서 특히나 목, 겨드랑이 등 대혈관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응급질환이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하루 50명씩 쓰러진다는 지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가 7명,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서울 전역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어제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이 흐렸는데도 저게 어젠데요. 도심 한가운데가 새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자, 도심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흐리죠. 근데 육안으로 보면 흐리지만 실제 온도는 저렇게 빨개질 정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서정민 변호사, 이게 어제가 이 정도였으면 오늘은 얼마나 더 덥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을 보면은 도로가 지금 온통 이제 붉게 물들어 있고 표면 온도가 이제 40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노출된 지명 같은 경우에 최고 45.5도로 일단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도 10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제 광화문 쪽을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말 그대로 철판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닥에서 뜨거운 그 기온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을 만큼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문제에다가 열도명상까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폭염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열도명상이라는 것은 상공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돼 있으면 네. 아래에 있는 따뜻한 뜨거운 공기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가 혹은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뚜렷한 변수 없이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하고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보다 뭐 2도에서 4도까지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에 잰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그야말로 40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는 건데, 아니 그런데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다 보니까
찜통 더위에 굉장히 시달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네. 처음엔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나 혹은 뭐 탈 것들이 이렇게 오. 녹고 또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아, 합니다. 저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면에 둔 건데도 이렇게 녹고 심지어는 타이어도 이렇게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아. 흘러서 녹아내린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 경우는 지금 중국 중부 그리고 동부 일대가 40도를 넘기면서 이렇게 네. 아스팔트까지도 녹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중국입니다. 아, 저기 지금 아스팔트인데 저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 네. 녹은 아스팔트 때문에 발자국이 그대로 찍히는 아.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보면은 도로도 굉장히 이렇게 삐쭉 솟아오른다고 하는 지금 영상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저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저게 지면에 있는 열기 때문에 펑 하고 표면이 팽창해서 터진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저 영상들만 쭉 봐도 중국이 얼마나 더운지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남미 기자, 한순간에 날씨가 또 급변했다고 해요. 어제는 역대급 돌풍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낮에는 쨍쨍 맑다가요. 오후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아까는 오토바이가 녹았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요. 또 돌풍이 몰아치면서 지붕이 날아가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또 오토바이까지 정차돼 있던 오토바이까지 날아가는 상황. 또 삼류차 같은 것들도 이 강풍에 날아가고 건물 지붕, 천막 등이 날아가면서 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길가에 있는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요. 정말 지금 아이고. 삼류차가 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나무도 뽑히고 네. 아침에는 맑았다가 이렇게 바람이 또 몰아치는 또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유례 없는 또 폭염에 시달리는 건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40도를 웃도는 폭염 때문에 기이한 현상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영상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니, 이게 더운데 지금 왜 눈이 보이는 거죠? 이 지역 독일입니다. 콘스탄스호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지금 40도가 넘습니다. 기온이. 근데 눈이 오고 있죠. 사실은 눈이 아닙니다. 우박입니다. 우박이요? 그러니까 40도가 막 넘는 그런 폭염이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눈이라고 여겨진 정도로 우박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박이 일어날까? 지금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류 변화가 있으니까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일시적인 그런 기후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새로운 기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이럴 수 있다라고 기후 변화를 이제 인식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면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밖에 눈 같은 이제 우박이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밖에 보이는 시민도 언뜻 지나갔지만 반팔을 입고 있고요. 그야말로 기후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사이에요. 지구 반대편 사막의 땅인 미국 텍사스에서는 괴물폭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It was pitch black, but hearing people screams, kids screaming, asking for help, cars were floating away with the lights on. There was like not one or two, but there were dozens of vehicles just floating away. Oh yeah, sure. We'll take care of it. We're working with the governor. It's a terrible thing. 아니, 이남희 기자, 4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 때문에 홍수까지 발생해서 현재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대체 어느 정도 심각했길래 이렇게 인명피해가 큰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체크하기로는 인명피해가 지금 104명 정도로 지금 된다고 하고요. 보니까 이 하루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네. 3개월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를 키운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안타까운 사연도 나왔는데 예. 이때 보면은 여름 캠프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 홍수 피해로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실종되거나 숨져서 미국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6분마다 물이 30cm씩 불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자비했던 폭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종구 평론가. 네네.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그런 그 사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빠, 엄마가 자고 있다가 침대에서 깼는데 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태에서 13살 딸과 그다음 13살과 6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아빠는 이 몸으로 창문을 깨야 했습니다. 깨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상처를 깊게 입은 거예요. 아. 피가 계속 나는데 일단 아내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먼저 구조하게끔 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 피가 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아빠는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사랑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또 한 가지 사연은 지금 그 자매 얘기입니다. 13살, 11살 자매가 오두막을 덮친 물길에 휩쓸려 갔는데 아빠 엄마가 바로 옆 오두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가 넘치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네. 오두막을 찾았는데 이미 장마에 휩쓸려서 수 킬로미터를 지금 벗어난 24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붙잡은 채 시신으로 수습됐다는 겁니다. 네. 이 자매가 그러니까 외조부모와 아버지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랑해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질 않길 바라면서 또 다음 이야기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